안녕하세요, 리베한입니다. 오늘은 동부 센트레빌 하단 부분 중에 고객 가이드 그리고 뉴스 부분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이전 시간에는 많이 애니메이션이 있었지만 지금 시간에는 그렇게 애니메이션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작업부터 우선 진행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고객 가이드 부분 할 텐데 이미지는 현재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배경 이미지로 넣게 될 거고요. 요 선 같은 경우에는 그리게 될 겁니다. 우선 제목 내용 구분을 해서 각각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죠. 현재 가운데 정렬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야 정보랑 같은 가운데 정렬 안쪽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부터 볼까요? 우선 이 섹션 안에서 다시 한번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이 섹션 자체가 하나의 가운데 정렬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이드라고 클래스명을 지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좌측, 우측으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각각 또 하나로 감싸 줄게요. 뭐 아티클로 감싸줘도 될 것 같네요. 아티클로 감싸서 2가지를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가이드, 오른쪽은 전화번호죠. 우선 가이드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위에는 가이드 박스라고 하고 밑에는 가이드라고 주고 그다음 클래스는 폰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목이 들어오겠죠. 제목은 h2로 또 고객 가이드. 그때는 BR을 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한 BR이 좋진 않지만 지금은 강제 줄임이기 때문에 BR 쳐주고요. 그리고 링크가 각각 4개가 있죠. URLI로 해서 링크들 모음으로 리스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링크까지 넣어서 4개 넣어줄게요. 그래서 각각 텍스트 써줘야겠죠. 고객 문의 AS 엔터. 뭐 이전 홈데코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텍스트는 나중에 실무 가시게 되면 따라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사 붙이기로 하세요. 스토리보드나 또는 PSD3를 보시면서 복사 붙이기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다음에는 오른쪽 부분을 할 차례죠. 문의전화. 문의전화도 마찬가지로 제목이기 때문에 H2로 해서 문의전화라고 넣게 되고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죠. 전화번호는 밑으로 떨어지고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밑으로 떨어진 상태는 그냥 스팬 요소로 해서 전화번호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른쪽 텍스트인데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2개를 또 나눠줘야 되거든요. 플롯 레프트 또는 플롯 라이트 해서 2단계로 나눠주려면 각각 또 div로 감싸주는 게 나중에 정리할 때, 레이아웃 정리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이 상태로 만들어주고 평일 평일 시간 그리고 언제 쉬는지 알려줬는데 이 부분 제목 하셔도 되고요. DLDT, DD 하셔도 되고 그냥 텍스트 쓰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H2 바로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평일. 왜냐하면 이 문의전화와 이 평일이 좀 같은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면 제목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나오고 내용만 다르죠. 이 오른쪽 밑에 텍스트 따로따로 좀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요소 분리를 통해서 선택자를 나중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AM9부터 PM6까지. 그리고 밑에 있는 텍스트 또 2개가 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2개가 붙고, 그리고 이 부분은 자동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로 또 써줄게요. div를 한번 써줄까요? 토일, 공휴일, 휴무. 자, 2개의 플롯 레프트 라이트하고 여기서 클리어 시켜주면 자동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고객 가이드 부분은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뉴스 부분도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전체 가운데 정렬인 섹션과는 별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 흰색이고 이 부분은 약간 회색이 있잖아요. 회색이 있으면 전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뉴스라는 섹션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가운데 정렬 다시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섹션이라고 했죠. 새로운 섹션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div를 감싸서 얘는 가운데 정렬, 이 부분은 색상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섹션 스펠링이 틀렸네요. 다시 좀 작성할게요. 섹션에 클래스가 뉴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div를 써서 div는 이 가운데 정렬용으로 했어요. 제목이 들어야겠죠? h2 해서 뉴스 넣어줍니다. 그리고 각각 링크, 기사의 링크인데 제목이에요. 기사 링크 제목의 내용. 제목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제목 내용 구별하는데 각각 기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A 리스트로 만들고 A 요소 안에 제목 내용으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H3가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기사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날짜 부분 따로 빼줄게요. HTML5에서는 A 요소 안에 블록 요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 텍스트를 복사 붙이기 하게 될 거고 li 총 3개였죠? 구조부터 만들어준 다음에 텍스트 복사 붙이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텍스트는 미리 복사 붙이기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붙였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텍스트 똑같은 걸 3개를 넣었어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텍스트 자체가.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고객 가이드 부분이 그리고 li 부분이 위에 상속을 바로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우선은 섹션 안 현재 보시면 섹션 안에 전부 다 넣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위에 있는 게 각각 영향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부분 전부 다 영향이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을 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별도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TML을 할 때 만약에 쭉 작업을 했으면 제가 밑에를 봤을 텐데 지금 그러지 않은 상태라서 좀 시간을 많이 두고 작업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가이드 박스 부분을 아예 밖으로 제거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박스 자체를 섹션으로 다시 분리를 시킬게요. 섹션으로 이 부분에서 섹션 다시 분리시켜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저는 전혀 이젠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이 섹션 자체 우리가 마진형 옷도에 가로 사이 줬는데 이 섹션도 또 똑같이 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좀 반복되는 코드가 한 번 더 들어갔다는 단점 빼놓고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가이드 박스 CSS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이드 박스에 우선 가운데 정렬부터 시켜야 되겠죠. 마진형 오토 가운데 정렬 시키는데 사이즈부터 재야겠죠. 위에 사이즈와 같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1175네요. 1175 픽셀로 해서 가운데 정렬을 시킵니다. 자, 다음에는 이 고객 가이드라는 부분 제목과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야 되잖아요. 플롯 레프트로 해서 한번 나눠 볼게요. HTML 보게 되면 아티클로 2개를 나눴어요. 아티클 자체를 플롯 레프트를 다 시켜버리겠습니다. 플롯 레프트 시켜서 전부 다 왼쪽으로 다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고객 가이드 부분 디자인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고객 가이드 디자인 텍스트는 우선은 텍스트 크기는 30픽셀의 컬러 들어갔습니다. 우선 텍스트 컬러와 폰트 사이즈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캡처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 상태라고 하시거나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절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 패널을 이용해서 텍스트 타입 툴 선택해서 절대적인 이 컬러를 또는 이 텍스트 사이즈를 두 가지를 직접 잡으셔야지 스포이드를 그때도 찍으시고 스포이드 좀 마켓돌 그때를 또 높이 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캡처본이라 연습이라서 이렇게 만드는 것 뿐이고요. 자, 그리고 폰트 웨이트 볼드 자체를 좀 삭제해 줄게요. 여기 크기 자체가 H2였죠? H2의 크기이기 때문에 H2인데 문의전화 H2와 고객 가이드 H2는 달라요. 그래서 가이드, 클래스 가이드에 있는 H2로 변환을 시키겠습니다.
글씨 크기와 색상, 줄 간격도 이 부분의 제목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네, 폰트 굵은 것도 좀 해제를 시켜줄게요. 폰트 웨이트 노멀이 해제가 됐고요. 자, 다음에는 고객 문의 AS 센터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복잡하게 좀 얽혀 있는데 그것도 좀 제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이드 박스에 가운데 정렬 들어갔고요. 아티클 들어갔고요. 가로 사이즈 좀 주면 될 것 같네요. 고객 문의 AS 센터 할 차례인데 좀 플로 레프트죠. 이 고객 가이드와 H2 그리고 UL과의 플로 레프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진행을 해볼게요. H2도 플로 레프트 그리고 UL도 플로 레프트죠. 가이드 안에 있는 UL도 플로 레프트예요. 그리고 LI들도 밑으로 떨어지는데 LI들도 플로 레프트 시켜버리겠습니다. 플로 레프트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세 가지를 전부 다 뭐 같이 쉼표로 해서 잡는 것보다는 따로 잡는 게 지금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하나 때문에 좀 코드가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 쓰임새가. 자, 이렇게 4개가 들어가게 됐고요. 우선 가로 사이즈를 한번 주고 전체적으로 한번 사이즈 준 다음에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백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50픽셀 여백이 들어가고 이쪽도 거의 50픽셀이거든요. 대부분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백이 전부 다 50픽셀 들어가고 이쪽 부분도 보게 되면 이쪽은 50픽셀이 아니네요.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주고 H2의 오른쪽 방향을 주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50픽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LI의 오른쪽 방향으로 전부 다 50픽셀을 각각 주고 선 주도록 할게요. 우선 가로 사이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로 사이즈가 좀 많이 달라요, 서로. 그래서 우선은 글씨의 늘어남에 따라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인라인 블록 만들어주고 글씨 늘어나게 만들어준 다음에 LI 오른쪽으로 50픽셀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50픽셀 주고 인라인 블록도 만들어줄게요. 패딩을 오른쪽 50픽셀 넣어주게 되고요. A 요소를 인라인 블록으로 만들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만들어주고 위에 아이콘이 들어가죠. 아이콘 들어가기 위해서 위로 패딩을 주면 될 것 같아요. 패딩은 70픽셀 주면 텍스트가 밑으로 떨어지니까요. A 요소에 패딩을 7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로 사이즈는 각각 다르지만 글씨에 따라서 늘어나니까 그리고 위로 여백은 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각각 여백도 각각 배경 이미지 줘야겠죠. LI를 각각 선택을 하고 LI 안에 A에다가 배경 이미지 줄 거예요. LI에 배경 이미지 줘도 되지만 A에 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두 개 다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각각의 배경이니까 LI 안에 A에 첫 번째 LI 안에 A 요소에 배경 이미지를 넣습니다. 준비한 이미지가 센트랩이죠. 첫 번째 이미지네요. 그리고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윗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탑으로 주게 되면 탑 센터가 됩니다. 위에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총 4가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넘버링 시켜줬으면 바로 쉽게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로 사이즈 조금씩 부족한데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튕겨져 나갔거든요. 지금 이미지가. 그래서 각각 가로 사이즈를 좀 줘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는 괜찮고요. 두 번째는 가로 사이즈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로 사이즈는 56픽셀 정도 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정리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텍스트 라인 센터를 주고 그리고 56픽셀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가로 사이즈가 56픽셀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잘린 이미지를 확인해보고 마지막 이미지도 좀 잘렸죠? 거기 소리. 우선 잘린 거는 좀 그대로 두겠습니다. 제가 글씨 크기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글씨 조절을 아직 안 했거든요. 글씨 크기 더 주고 색상을 바꿔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한번 보고 괜찮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15픽셀에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 15픽셀 그리고 컬러 넣어줄게요.
개발자도 꺼주고 보면 이제 잘리진 않네요. 센터 빼놓고는 센터 부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가 좀 큰 것 같으니까 두 번째만 가로 사이즈 좀 줄게요. 56픽셀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은 잘리지 않고 두 번째만 잘리는 것을 살짝 가로 사이즈를 줘서 제공을 해줬어요. 오른쪽 여백 다 들어갔고요. H2에 오른쪽으로만 여백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H2 오른쪽 여백으로 43픽셀 주면 될 것 같아요. H2에 오른쪽 여백 43픽셀 줍니다. 자, 오른쪽으로 다 잘 들어갔어요. 이제는 문의전화 평일 쪽 이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플롯 레프트 다 들어갔죠. 그리고 문의전화와 전화번호, 그리고 평일,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텍스트까지 한 개씩 감쌌어요. HTML 보시게 되면 이게 div로 각각 감쌌어요. 플롯 레프트 주려고요. 그러면 클래스 폰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죠. 클래스 폰 안에 있는 자식의 div를 잡아요. 자식 div는 첫 번째 단계만 잡게 되죠. 자식의 div에 플롯을 줍니다. 플롯 레프트를 주게 되면 얘 왼쪽으로 다 붙게 되죠. 문의전화 평일 다 붙게 되죠. 그 다음에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왼쪽 여백 한 번 더 주겠습니다. 선 포함하지 않고 55픽셀 왼쪽으로 줄게요. 그러면 폰 자체 왼쪽으로 55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좀 떨어져 있죠? 자, 뒤에 거는 좀 무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플롯이 많이 들어갔는데 클리어 한번 주겠습니다. 좀 무시하는 것보다 한번 주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에 클리어 클래스를 주게 되면 클리어가 되면서 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플롯 좀 분모의 높이가 없어서 자꾸 위로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의전화 평일 이 부분은 우선은 정렬이 되었고 하나하나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 부분은 두 개 디자인이 같죠? 그래서 하나로 합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15픽셀에 777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H2였어요. 폰의 H2 폰트 사이즈가 15픽셀 컬러가 777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폰트 웨이트 볼드를 노멀로 바꿔서 기본적으로 H 요소는 다 볼드이기 때문에 노멀로 바꿔서 해주고요. 왼쪽 부분 한번 볼까요? 스팬 요소죠. 퍼스트 차일드, 라스트 차일드를 잡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퍼스트 라스트 잡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컨텐츠가 계속 유동적으로 뭔가 바뀔 것 같다라고 하면 절대 nth 차일드, 퍼스트 라스트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불변이기 때문에 제가 퍼스트 라스트를 쓰는 거예요. 퍼스트 차일드에서 스팬 요소 잡아서 아까 그 텍스트 만들어줘야겠죠. 우선은 크기 21픽셀로 재고요. 컬러 넣습니다. 사이즈 21픽셀 컬러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크게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는 오른쪽 부분 하게 됐네요. 왼쪽과 오른쪽 좀 분리시켜 줘야 되겠죠. 크기가 좀 작네요. 현재 PSD가 아니다 보니까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좀 더 키워주겠습니다. 한 4, 5포인트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25로 한번 해볼게요. 좀 더 나아졌네요. 자, 오른쪽 한번 해볼게요. H2 여기 무슨 요소 해줬는데 HTML 한번 확인을 해보면 H2P div입니다. H2와 P는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고 div만 내려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라스트 차일드 우선 잡고 오른쪽 부분은 라스트 차일드니까 퍼스트 차일드, 라스트 차일드죠. 라스트 차일드의 H2와 그리고 P 두 가지를 잡고 플롯을 줍니다. 플롯 레프트를 해줘서 옆에다 붙여줘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 부분은 내려오면 안 되잖아,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라스트 차일드 안에 있는 div를 잡고 클리어 보스를 줍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구조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좀 띄워주면 될 것 같거든요. 전부 다 폰트 동일하다고 해주겠습니다. 한글과 영문은 좀 다르기 때문에 폰트가 다 같다고 볼게요. 우선 자세한 것은 저희가 PSD가 있으면 확실히 좀 자세한 거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감싸주게 되고요. 전체 감싸준 녀석을 폰트를 통일시켜 주겠습니다. 거의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른쪽 여백, 밑에 여백 줄게요. 10픽셀, 현재 25픽셀에 밑으로는 15픽셀, 25에 15네요. 그러면 P 따로 잡고요. P 요소의 왼쪽에 25픽셀, 그리고 div 위쪽으로 패딩을 15픽셀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가 되네요. 지금 줄 간격 전부 다 초기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줄 간격을 100%. 그러면 여백이 좀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자, 이 부분도 줄 간격 한번 임의로 한번 넣어줄게요. 잘 들어갔는지. 네, 잘 들어가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두 가지를 일직선상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지금 좀 위로 틀어졌거든요. 버티컬 라인 미드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버티컬 라인 미들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버티컬 라인 미드를 줘보고 안 되면 뒤에 부분만 올라갔으니까 뒤에 부분 자체를 좀 내려볼게요. 그 한 가지만 특정하게 내리려면 포지션 쓰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포지션 렐러티브 쓰고 위로 임의의 수로 내려서 어느 정도 붙일 수 있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두 가지가 좀 떨어져 있었죠. 두 가지 떨어져 있는 것은 패딩으로 넓혀주겠습니다. 55픽셀 정도 주면 될 것 같네요. 퍼스트 차일드에다가 또는 라스트 차일드, 라스트 차일드로 주면 되겠네요. 라스트 차일드의 왼쪽으로 여백을 55픽셀 주게 되면 왼쪽으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더보기 버튼과 위아래 좀 떨어뜨려 볼게요. 더보기 버튼과 선까지 한번 떨어뜨려 보면 되겠네요. 60픽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감싸고 있는 녀석, 가이드와 전화 감싸고 있는 박스, 그리드 박스를, 가이드 박스를 위로 여백 주면 되겠네요. 50 몇 픽셀이었죠? 60픽셀 주고 밑으로 여백을 안 주면 잘 떨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선을 주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가운데 선은 어느 요소도 왼쪽 전체 박스도 오른쪽 전체 박스든 상관없이 애프터로 주게 될 거고요. 렐러티브 줘서 앱솔루트로 애프터로 좀 띄워주겠습니다. 1에 80이네요. 1에 80, 666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로 잡은 격은 두 번째로 잡죠. 왜냐, 애프터를 한번 잡았기 때문에, 한번 부물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부물을 잡지 않았거든요. 부물을 잡았으니까 이왕 넣은 김에 이 부분에다가 넣겠습니다. 포지션을 렐러티브 넣게 되고 1에 80에 666이었죠. 애프터 컨텐트 넣어주고요. 앱솔루트죠. 포지션 앱솔루트, 그리고 레프트 탑 넣어주고 가로 1픽셀에 80픽셀 넣습니다. 배경색은 666이었어요. 이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왼쪽 위로 들어갔는데, 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에 80 배경색 잘 들어갔고, 레프터 TER 스프링 틀렸네요. 선 잘 들어갔죠. 왼쪽 위로 붙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로 오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고객 가이드 문의 전화 부분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뉴스 부분 한번 해볼까요? 뉴스 부분도 새로운 섹션이 또 시작이 되는 부분이에요. HTML 다시 한번 보면 이 섹션 다시 한번 시작되죠. 뉴스라는 섹션이 시작이 되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섹션에 배경색 넣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div의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클래스 뉴스, 클래스 잡고 배경색이 들어가게 되죠. 배경색 넣고, 그리고 클래스 뉴스 자식의 div를 잡아서 가로 사이즈 넣어주고, 그리고 마진형 오토 해서 가운데 정렬까지 해줄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이미 가운데 정렬 해본 적이 있죠. 그 사이즈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 다 균등하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사이즈가 들어가겠죠. 위에 마진형 오토가 1175였네요. 1175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운데 정렬해서 다 들어갈 수가 있었죠. 자,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H2 디자인 해주고 UL 풀 레프트, H2 풀 레프트 해주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 H2 가로 사이즈가 95, 95네요. 그리고 배경색 넣어주고요. 흰색이네요. 그리고 디자인 하나씩 해보죠. 뉴스에 H2가 가로 사이즈 95, 그리고 세로 사이즈 95예요. H2는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배경색 넣어주고요. 아까 텍스트 컬러가 흰색이었어요.
그리고 줄 간격 넣어주게 되면 세로 가운데로 오게 되고 텍스트라인 센터로 하게 되면 가로로 가운데로 오게 되겠죠. X, Y 가운데. 네, 글씨 크기만 조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4픽셀이네요. 폰트 사이즈가 14픽셀 넣어주면 됩니다. 자, 폰트가 너무 굵네요. 폰트 웨이트 노멀로 바꿔주고 다시 좀 작게 만들어주고요. 전체적으로 위아래 여백 있죠? 위아래를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위로는 50픽셀, 아래도 50픽셀이겠죠? 균등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DIV의 패딩으로 50픽셀을 위아래로 넣어주게 되면 이게 공통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 UL 부분이에요. UL의 LI에 각각 프로 레프트 각각 들어가게 될 거고 A가 전부 다 클릭이 돼야겠죠. 그래서 플롯부터 정리를 해보죠. 우선 H2도 옆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플롯 레프트 넣어줘야 되고요. 그 뉴스에 UL도 그리고 LI도 플롯 레프트 해줍니다. 같이 묶어줄게요. 자, 여기서 플롯 레프트가 됐지만 이쪽에서 다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가로 사이즈를 지정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A의 가로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가로 세로 다 줄게요. 제 배경색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로 세로를 재기 위해서 모서리 잡고 바퀴 툴에서 Shift 모서리 잡으면 전체 가로 세로가 나오죠. 310에 260. A 요소에 디스플레이 블럭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로 세로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310에 260을 줍니다. 그래서 전체 가로 세로 넣어주고요. 배경색도 필요하죠. 배경색 흰색이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세로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위에 높이가 작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클리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롯이 되면 부모는 높이가 사라져요. 그래서 클리어 클래스를 줘서 애프터 컨텐츠 디스플레이 블럭 클리어 보스를 준 거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클리어 클래스고요. 클리어를 줄 수 있는 클래스고, 자, 패딩 주겠습니다. 60픽셀이네요. 이쪽도 60픽셀인가요? 좀 다르네요. 그러면 왼쪽으로 전부 다 똑같이 다 줘버릴게요. 45픽셀 주고 45픽셀 나머지를 주면 되겠죠. 전체 60픽셀이니까 45를 빼면 15가 남기 때문에 45 주고 오른쪽으로 15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따로 분리시키겠습니다. LI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패딩 레프트를 45픽셀 주게 되고요. 물론 0000 줘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줘도 되고 레프트 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H2 오른쪽으로 또는 UL 왼쪽으로 줘도 되겠네요. 이쪽에서 15픽셀 주게 되면 총 마지막은 60픽셀이 되기 때문에 왼쪽 60픽셀 되고 45픽셀 계속 되는 거예요. 더하기니까 LI 왼쪽으로 40, UL 왼쪽으로 15. 그래서 총 60이 나오게 되겠죠. 자,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LI A 부분 디자인 해주면 되겠네요. 우선은 여백을 한번 줄게요. 여백을 왼쪽으로는 30픽셀, 위로는 40픽셀이네요. 왼쪽, 오른쪽, 위에 30, 40 주겠습니다. 패딩으로 위에 40이고요. 오른쪽으로 30 주고 밑에는 0을 줄게요. 0을 주는 이유는 이미 높이를 줬기 때문에 0을 줘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패딩을 줬기 때문에 가로 세로 늘어날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 사이징 줘서 따로 뺄 수 있는 일이 줄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에 H3죠. H3의 글씨 크기 24픽셀 그리고 색상 22네요. 24, 22. A 요소 안에 있는 H3의 폰트 사이즈가 24고요. 컬러가 2입니다. 그리고 폰트 웨이트 노멀로 해서 좀 작게, 좀 진하게, 좀 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늘게. 줄간격도 한번 해볼게요. 줄간격은 36이 되겠네요. 그러면 36 넣어주고 줄간격 계산했으니까 제대로 위에 여백도 계산을 해줘야겠죠. 36픽셀이었죠. 그러면 실제 위에 여백은 줄간격 불포함으로 35픽셀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35픽셀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디자인이 연출이 되죠. 그리고 이 말줄임표 같은 경우에는 2줄짜리, 3줄짜리 같은 경우에는
CSS로 할 수는 있어요. CSS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제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 모바일 같은 거 작업하실 때 CSS로 2줄, 3줄짜리 말줄임표를 해도 되지만 한 줄짜리도 CSS로 가능해요. 하지만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PC 일반 웹 같은 경우에는 2줄짜리, 3줄짜리 말줄임표는 보통 개발자분들이 많이 처리를 하세요. 어떠한 자수로 파악을 하거든요. 바이트를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을 늘 개발자분들이 작업을 하시니까 우리는 임의대로 그냥 점점점만 수동으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말줄임표가 되니까 나중에 개발단에 넘어갔을 때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줄간격 계산했으니까 밑에도 여백이 자동 줄간격 해줘야겠죠. 자, 이 부분까지 넣었는데 우선 밑에 텍스트 계산하고 줄간격 계산해서 제대로 넣어볼게요. 14픽셀에 666이네요. 밑에는 내용이 P로 되어 있죠. 14픽셀 666. A 요소 안에 있는 P 요소의 폰트 사이즈가 14픽셀이고 컬러가 666이 됩니다. 그리고 줄간격 한번 주어볼게요. 줄간격은 여기서 여기까지 재고 이 부분 넣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백은 22가 되겠네요. 그럼 H3 밑으로 22만 주면 제목과 내용에 제대로 줄간격 나오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내용까지 넣어봐야겠죠. 자, 줄간격 다시 한번 여기 재고 가운데 제대로 줄간격이고 이 부분에서 넣어주고 밑으로 여백까지 계산해 줍니다. P의 밑으로 여백 20이네요. 어차피 여백 들어갈 거 밑으로 22, 위로 20, 밑으로 20, 위로 22 넣어주면 이 부분 내용 부분을 위로 아래로 넓혀주는 게 패딩을 2번 쓰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스팬 요소 한번 잡아볼게요. A 요소 안에 있는 스팬 요소 잡고 폰트 사이즈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좀 작았으니까 컬러 들어가지고 해주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10픽셀 너무 작으니까 11픽셀까지 12픽셀 넣어주고요. 컬러 넣어줄게요. 666이네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를 좀 넣어줍니다. 사실 일반 텍스트와 숫자의 텍스트는 크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 PSD를 직접 찍어봐야지 제일 정확한 건데 아시다시피 현재는 캡처를 받고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이트 제작을 직접 하실 거나 PSD를 받고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레이어를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마켓툴을 재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정리가 되었죠? 위아래 여백을 좀 주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55픽셀이네요. 위로 55픽셀이니까 뉴스 마진으로 줘도 될 것 같고요. 가이드 밑으로 줘도 될 것 같아요. 가이드 밑으로 주죠. 55픽셀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여백, 위아래로 여백을 주는 걸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원래 사이트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을 그려지는 것까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선을 그리는 애니메이션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었어요. 여기 카드 링크가 한번 나갈 텐데 그 부분을 보시면 더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우선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김에 한번 애니메이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팬을 이미 넣었기 때문에 A 요소의 마지막에 EM 요소 4개 만들어줄게요. 4개를 만들어서 EM 요소 4개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애니메이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왼쪽과 위의 선은 그려지고 밑에과 오른쪽 선이 같이 그려지죠. 모서리 부분만 11시 방향, 5시 방향 모서리만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려지는 형태입니다. 보더로는 절대 안 그려지고요. 선을 직접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해볼게요. A가 렐러티브여야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앱솔루트로 띄워야 됩니다. 그럼 A 요소 안에 있는 EM 요소를 잡고요. 포지션으로 띄우셔야 돼요. 우선은 포지션으로 앱솔루트로 전부 다 띄워야 되고 위치는 다 다르겠죠. 똑같은 거는 배경색이 똑같아요. 우선 전체 공통을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선 캡처를 한번 떠야 되겠네요.
애니메이션을 색 6060이네요. 네, 된 것 같습니다. 6060 들어가게 되고 그 외에 좌표가 다 달라요. 가로 세로 다 다르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미리 그려놓고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TH 차일드로 할게요. 어차피 불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NTH는 가로가 세로선부터 그려줄게요. 윗선부터 그려주는 게 낫겠네요. 맨 위에 있는 선부터 그리게 되면 될 것 같네요. 가로 사이즈 100% 그리고 세로는 1픽셀로 넣어줘야 되고 좌표도 필요하죠. 좌표는 왼쪽에서 0, 탑으로 0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 왼쪽 선으로 해보겠습니다. 왼쪽 직선으로 내려주는 거. 레프트랑 탑 0 같고요. 가로 사이즈는 1픽셀에다가 세로 사이즈는 100%로 넣어야만 왼쪽 선이니까 얇죠. 그리고 세로가 꽉 차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인 NTH1 같은 경우에는 가로는 꽉 차야 되고 세로는 얇아야 돼요. 가늘어야 되죠. 네, 가늘어야 돼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좀 다르게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오른쪽 선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버텀을 줘야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 그려졌을 때 레프트 탑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라이트 탑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라이트 버텀이면 밑에서 위로 그려지고 라이트 버텀에서 가로 사이즈를 변형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레프트 탑이면 거기서 높이를 조절하면 왼쪽에서 밑으로 그려지고요. 레프트 버텀의 높이를 조정하면 왼쪽에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아까 같은 표에 아까 같은 그 선을 그려지는 거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밑에서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 부분을 잘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패턴만 아시게 되면 라이트 버텀에서 높이값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가로는 1픽셀이고 세로는 100%죠. 처음에 다 그려졌어야 되니까. 그러면 오른쪽 밑에서 위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밑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버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로가 100%가 돼야 되고 높이는 1픽셀이 돼야지 가로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우선은 결과물을 한번 보게 되면 선은 전부 다 그려지게 될 거예요. 우선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면 라이트 버텀 가로 됐고요. 두 번째를 안 잡았네요. NTH 두 번째 CH 차일드. NTH 차일드가 아니죠. 첫 번째 자식이 아니고 얘는 네 번째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아니라 NTH 오브 타입으로 하겠네요. NTH 오브 타입으로 해야만 EM 요소들 중에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NTH 차일드는 자식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식인데 NTH 오브 타입은 EM 요소들 중에 몇 번째인지를 잡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려볼까요? 그릴 때는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리게 되는 거잖아요.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안에 있는 EM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EM이 같이 반응을 하지만 우선 EM에다가 트랜지션 줘야지 반응을 하겠죠. 0.5초 동안 움직이게 될 거고 첫 번째 EM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미리 그려놓은 거를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냥 복사 붙이기 한 번 더 해주시고요. EM을 호버했을 때 A가 호버죠. A가 호버했을 때 EM이 반응하게 되는 거고 방금 만든 게 도착점이에요. 그러면 시작점은 가로가 0%, 세로가 0%에서 또 세로가 0%, 가로가 0%예요. 그냥 바뀌는 것만 해주면 됩니다. 좌표 다 같고요. 다 같습니다. 픽셀 있는 거 제거, 퍼센트만 남겨주면 돼요. 어차피 위에 그대로 따라오는 거라서요. 변화된 점만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것은 가로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데 세로 사이즈가 바뀐 겁니다.
가로 사이즈 0%인데 가로가 100% 되는 거고, 세로가 0%인데 세로가 100%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세로 가로가 퍼센트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올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이렇게 선을 그려주는 것도 좋지만 오파시티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오파시티 0에서 오파시티 1로 한번 줘볼까요? A에 호버했을 때 EM에다가 전체적으로 오파시티를 1로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나타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지워지는 느낌이 조금씩 들죠.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선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그려질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레프트 탑에서 가로 사이즈를 지정하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레프트 탑에서 세로 사이즈를 정해주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레프트 버텀에서 세로 사이즈를 지정하게 되면 밑에서 위로 그려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라이트 탑에서 가로 사이즈를 정해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라이트 탑에서 세로 사이즈를 정해주게 되면 위에서 밑으로, 라이트 버텀에서 세로 사이즈를 정해주면 밑에서 위로 그려지게 되고, 라이트 버텀에서 가로 사이즈를 정해주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어떠한 애니메이션이 오더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선들을 잘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좀 핵심적일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부 센트레빌 애니메이션까지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푸터까지 만들어보고 메인 페이지는 이제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길게 좀 녹화가 됐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랑 그리고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